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정말 다른 대답을 놓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존주의가 말하는 공허함, 또 다른 하나는 통일사상이 제시하는 비전인데요. 과연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 참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던 영원한 숙제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현대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실존주의가 내놓은 조금은 어두운 진단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일사상이 제시하는 희망적인 청사진은 무엇인지, 또 자유와 사랑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두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 철학이 어떻게 인간의 목적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는지 그 질문의 출발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실존주의는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거대한 혼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신이나 국가가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하고 정해줬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어쩌면 애초에 정해진 목적 같은 건 없었던 게 아닐까?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실존주의는 과거의 철학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존주의가 진단한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조금은 어두울 수 있는 그 초상화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이 문장, 정말 실존주의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설계도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툭 내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부터 가치까지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가야만 해요. 바로 이 끝없는 선택의 자유, 이게 바로 실존주의가 말하는 무거운 형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과의 연결고리가 딱 끊기면서 느끼는 절망, 모든 선택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감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고독, 이게 바로 아무런 매뉴얼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이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안하고 고독하기만 한 걸까요? 자유가 그저 무거운 짐이기만 한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존주의가 파헤친 그 텅 빈 공간에 통일사상은 어떤 그림을 그려넣었는지, 인간의 원래 설계도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사상에서는요, 모든 존재를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하나는 우리 생각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 이걸 성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이나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 이게 바로 형상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자, 바로 이 그림이 그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내적인 나, 성상과 외적인 나, 형상이 있잖아요. 이 둘이 심정,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중심을 딱 잡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완벽한 하나, 즉 온전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사상에서는 이게 바로 우주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봅니다. 이 수수작용이라는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서로 싸우고 뺏는 게 아니라 뭐랄까, 태양이 빛을 주면 지구가 그걸 받아서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실존주의와 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엄청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아마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철학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지점,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 과연 우리에게 형벌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한쪽에서는 자유를 혼자 짊어져야 할 무거운 형벌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큰 목적을 위해 받은 신성한 특권이자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정반대의 시각이죠. 여기서 책임 분담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가 그냥 제멋대로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만 특별히 자, 이 부분은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성해봐 하고 맡겨준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엄청난 사명인 거죠. 결론적으로 통일사상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요, 목적 없이 그냥 표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분명한 방향키를 잡고 우주적인 질서 안에서 내 역할을 다할 때 그때 느끼는 자유야말로 진짜 기쁨과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가장 중요한 개념, 통일사상이 말하는 인간 본질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라는 건요, 뭐랄까,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속의 아주 근원적인 충동이에요. 억누를 수 없는 힘이죠. 통일사상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신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고 모든 창조가 시작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예전 철학들은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 즉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로 보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 호모 파베르로 봤잖아요. 그런데 통일사상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거나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인간, 즉 호모 아만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우리 삶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 심정, 사랑하는 마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나 자신을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실존주의가 마주했던 그 막막한 공허함, 그 고독과 불안의 자리에 통일사상은 사랑이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결국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호모 아만스라는 선언이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 이성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보는 눈,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